네, 2020년 9월 23일 김종민의 투데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혁신 브리핑은 정의당의 또 하나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부문 강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청소년, 청년 등과 같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차별의 당사자이고 불평등의 당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힘을 같이 모으고 하기 위한 당 조직으로서 부문위원회 또는 과제별위원회 또는 각종 운동본부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통칭하여 부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부문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 강화의 해법은 부문의 독립성을 당이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당원들이 지역뿐만 아니라 부문을 선택하게 하고 당비직 일부를 예산으로 전격적으로 배정하는 강력한 부문 강화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이 씨줄이라면 부문은 날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묶여야 정의당의 뿌리가 구성이 됩니다. 네, 우리말에 씨 날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를 짤 때 가로줄을 씨라고 하고 세로줄을 날이라고 해서 씨줄과 날줄을 교대로 엮어 풀리지 않을 때 비로소 쓸모있는 옷감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고 마음을 얻어야 하는 국민들이 있는 곳은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은 국민들의 삶터이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치활동이 펼쳐지는 현장은 3터와 1터 모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씨줄이라면 부문은 날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의 혁신과 성장의 모멘텀은 지역뿐만 아니라 부문에도 있습니다. 이번 당직 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지역 강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지역 돌파로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전략에 정의당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의당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위원회뿐 아니라 부문위원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는 부문의 정체성이 있는 당원들도 있고 그 당원들의 정체성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정의당원이 되는 동기와 경로는 매우 명확합니다. 민족 시민으로서 정의당에 입당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대를 가지고 입당하기도 합니다. 여성, 청소년, 청년, 성소수자, 이민자, 장애인 등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입당하기도 합니다. 또는 기후위기 시대에 유일한 생태 환경을 대안으로 내는 정당이어서 가입하기도 하고 평화를 지향하기도 하고 동물복지 활동을 펼치는 정당이어서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1000만 세입자들의 정당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당원들이 부문위원회 활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그 경로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입당하는 동기와 경로는 매우 다양한데 당 활동에 접근하는 경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신입당원들은 입당과 동시에 자택이나 직장 주소에 따라 특정 지역위원회에 자동으로 속하게 됩니다. 당 활동과 생활에 접근하는 최초의 경로이자 거의 유일한 통로이기도 합니다. 부문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문위원장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앙당 당대표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의당의 부문위원장님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당백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냉정히 말씀드리면 딱 헌신을 다하는 것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문 과제별 본부와 위원회 특위는 한 분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문이 강화되려면 사람을 먼저 배치해야 하고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부문위원회 강화 해법은 그 부문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당원의 수를 늘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던 적던 고유한 예산이 배정되어야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집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조직 강화의 핵심은 사람과 돈, 자원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단 하나, 그 선택을 당원분들이 스스로 하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당원들은 자신의 당비의 일정 부분을 특정한 본부나 위원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본부위원회의 성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군분투하던 위원장님들께는 멤버십을 가지고 함께할 당원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사업을 집행할 재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부문 강화의 핵심은 또 하나 부문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각 부문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되면 스스로 성장하게 됩니다. 강령과 당원을 위배하지만 않는다면 부문이 스스로 최대한 성장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장기적인 정의당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청년 정의당의 창당 정신이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의당은 여성주의자의 정당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의미의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의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생태적 정당이 되어야 하고 더 많은 플레이어에게 놀이터를 제공할 것이고 더 많은 리더를 성장시키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리더는 이렇게 부문위원회를 통해 성장한 리더들이 경쟁하게 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100명 뉴 리더 춘추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정의당을 빛낼 100명의 리더는 지역뿐만 아니라 부문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부문을 주도하는 퍼스트 정의당의 또 하나의 비전입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부문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당직 선거 이후 부문 부대표를 자임하며 당내에서 일관되게 부문 강화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의당의 부채가 40억이 넘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당을 비롯해서 각급 당부는 당장의 주요한 현안 대응에도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문위원회 강화는 한간소리 또는 지역으로의 집중 돌파 전략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 부문 강화는 이렇게 항상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긴 호흡을 가지지 않으면 부문의 눈을 돌리기도 성장 전략을 내우기도 실행하기도 어렵습니다. 혁신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문 강화 반드시 이루겠습니다.